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둘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오늘도 종목 찾기에 심혈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보고 리포트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길건호 FC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 얘기 오늘도 보고보고 리포트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먼저 공개할게요. K 콘텐츠 한 축으로 급부상, 무기도 K 방산. 네, 방산주를 꼽아주셨는데 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일까요? 네.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가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조금 많이 움직이는 사실은 테마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너무 많이 올랐지 않냐라고 이제 테마주의 성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체질 개선이 저는 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방산주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테마주의 성격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뺄 수는 없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장기전이 되면서 국제사회의 긴장감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다 보면은 유럽 각국에서 이제 뭐 방위비 예산 늘리겠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가 뭔가를 할 때마다 동유럽이랑 북유럽에서 특히 이 국방비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거나 방산 수주에 대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대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에서 가장 큰 총을 담당하고 있는 건 당연히 이제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이제 방산 수출이 아마 제재를 당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그 외적인 나라들로 이렇게 조금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독일 정부가 사실은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었는데 스탠스를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비 지출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별 예산으로 1,000억 유로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간 국방비 예산도 2%대로 GDP 기준 2%대로 올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토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GDP 최소 2%는 넘는 국방 예산을 지출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특히 동유럽이랑 이제 북유럽에서 사실은 무기 발주가 아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월 달에 이미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천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뭐 하는 건지는 아세요? 이름만 알아요. 뭐 그래요? K9 뭐 자주포, 뭐 천궁 뭐 이런 거. 네, 이제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직업군인 출신이긴 한데 K9을 직접적으로 저는 만지고 가르치고 보급하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가성비가 정말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호주랑도 이제 계약을 또 하기도 했고 2월 달에는 이집트랑 또 자주포 2조 원 계약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싸서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서 앞으로도 조금 실적을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협상 중인 것도 사실은 거의 17조에서 4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 중에서 뭐 어느 정도만 가지고 온다라고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이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필요한 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포, K9 자주포랑 전차가 필요해요. 왜 전차 이번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전 하면서 전차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또 잡기 위해서는 뭐 제블린이라고 또 요즘에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뭐 이렇게 대전차 무기가 있지만 자주포로 이렇게 뭔가를 조금 방어적인 역할도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K9 자주포 관련해서 조금 구매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로템에서 이제 K2 전차가 또 있거든요. 이 또 가성비가 전차 중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주 소식도 사실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방산주 자체가 테마적인 성격보다는 올해랑 내년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남아 있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뭐 현대로템도 있고 LIG 넥스원도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많죠. 방산주하면 우리가 또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기는 한데 그 안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꼽으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리포트 보니까 지난해 연간 실적이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정말 좋았던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그 이익 전망치가 꾸준히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작년에가 1,600억 영업이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20년도가 2,400억 정도.
그다음에 작년에가 3,800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에 거의 뭐 한 800억에서 1,200억 가까이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주 소식이 들릴 때마다 사실은 야, 이거 단기적인 거 아니야? 그냥 끝나고 많은 것들이 단발성인 게 정말 많았었는데 이제 조금 스탠스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무조건 이제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이 또 짱짱합니다.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주 듣는 K9 자주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이제 대공포라고 해서 다른 것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양산이 되면서 꾸준하게 매출 증가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지난해만 수주가 3조였는데 올해 이미 2월 달에 이집트에서 2조 원 했거든요. 근데 동유럽까지 추가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미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화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자주포를 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레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레이더 수주가 수출 포함해서 거의 3조 5천억 정도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밑에 뭐 테크윈도 있고 파워 시스템도 있는데 다 역대 최대 수주 달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올해 이벤트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조금 호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남아 있는데 2분기 때는 호주 장갑차 교체 사업에 아마 뭐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5조 원 정도 되고요. 누리호 2차 발사가 원래 한 11월, 12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6월 달로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때 또 방산주가 우주랑 또 항상 묶여 다니잖아요. 그럼 주가 흐름을 또 좋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3분기 때는 KF-21이라고 초도 비행도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의 뭐 전차, 그다음에 뭐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의 자주포 수출, 그다음에 영국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도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또 장갑차 교체 사업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오랜 뉴스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방산주 자체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사실은 정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이 요새 또 잠잠하긴 하지만 리오프닝이 슬슬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항공기 시장까지. 왜냐면 항공기 부품 시장이 정말 코로나로 많이 위축이 돼 있었는데 이게 풀린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괜찮을 거죠. 그러면 이 본업들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본업에서 영업이익이 꾸준히 난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주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투자를 하고 뭔가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 맞다라고는 하지만 이 성장성을 꾸준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걸 본업에서 번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소형 위성 쏘아 올릴 수 있는 뭐 발사체 기술, 항공우주연구원이랑 또 계속 발사체 기술 착수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멘텀까지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전고점은 이미 돌파를 했지만 새로운 고점을 위해서 꾸준히 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 추가 상승 쪽으로 보시니까 네. 이 종목을 소개해 주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좀 적정하게 보고 있는 주가의 목표 주가는 얼마 정도일까요? 최근에 리포트들이 방산주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뭐 6만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6만 원 후반대나 7만 원까지 얘기하는 데들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 6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뭐 2분기, 3분기 때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손절선은 거의 이제 5만 원 선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목표 주가 6만 5천 네. 원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실적 지난해 좋았고 뭐 꾸준하게 실적 성장하고 있고 수주도 꾸준하게 찍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길건우 FC가 보는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보고 리포트 오늘은 전직 직업 군인이셨던 네,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